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널리 알리려는 브랜뉴 GCD의 블루리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 속의 태그를 찾아보세요.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이라고 쓰인 곳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나요? 폴리라는 말이 들어간 용어 또는 폴리에스테르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용어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당신! 현재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의 필수품 옷이라는 주제로 환경오염과 기업의 책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은 옷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입은 옷의 태그를 살펴봅시다. 혹시 면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요? 면은 목화를 재배해서 만들죠? 목화 재배 과정에서 70%는 유전자 조작된 종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8,000종의 농약을 살포해서 재배하는데 그 중에는 맹독성 제초제도 있다고 해요. 이런 화학 제품은 목화 재배지의 주민을 병들게 하거나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목화 공장은 절반 이상이 댐 등을 통해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라레가 목화 산업으로 인해 호수 면적의 90%가 고갈된 현상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재해 중 가장 심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 많을까요? 저렴하기 때문이죠. 플라스틱이 들어간 옷감으로는 아크릴 섬유,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터는 7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폴리에스터를 만들기 위해 화석 연료가 사용되고 면섬유에 비해 3배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가 포함된 옷을 세탁하면 미세섬유라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약 3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수중에 흘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을 때도 매년 9억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대기로 내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섬유 의류를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플라스틱 섬유를 활용한 옷은 누가 만들까요? 답은 순간의 유행에 맞춰 빠르게 대량 생산되었다가 대량 폐기되는 패스트 패션 기업에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60%가 넘는 의류에 폴리에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맞는 옷이 없을 때마다 옷을 사고 유행이 지난 옷을 빠르게 버리는 후풍토를 만들게 했죠. 이때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소재가 빈약하고 내구성이 약해 오래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중고로도 가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매 초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지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러한 옷들은 결국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합니다. 소각되는 의류는 기후 문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폴리에스터와 같이 화학섬유의 주성분인 플라스틱을 고열해서 태우면 유해 화학 물질과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대기를 뜨겁게 달구는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의류 산업에서 소각을 포함해서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요.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연간 1조 5천억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 해 폐수 발생의 20%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 패스트 패션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된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버려진 옷들이 결국 이렇게 쌓여 플라스틱이 썩는 500년만큼 문제가 계속되겠죠. 앞선 비판을 패션 기업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비건, 그린, 에코, 지속 가능성 등 환경 관련 수식어를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폐그물과 같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옷도 많은데요. 폐플라스틱 옷도 일반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옷과 마찬가지로 세탁 시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해요. 인조 가죽을 만들 때도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죠. 이렇게 기업은 환경적이라는 말로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홍보는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친환경이 아님을 의미하는 그린워싱일 수 있어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섬유를 사용했는지, 해당 의류 소비가 어떤 환경오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이상 그린워싱 논란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22년부터 패션 브랜드가 친환경,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등 문구를 타당한 증거 없이 제품 소개란에 기재하거나 오가닉 코튼 청바지와 같이 모호한 제품명을 쓰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섬유의 몇 %가 유기동면인지, 나머지 1000 구성 성분은 무엇인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가 기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경영을 하려는 것인데요. 우선 기업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환경오염과 자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사람과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인종과 학력, 성별 등을 차별하지 않고 고용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에도 힘써야 하고요. 공정무역에도 힘써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업이 올바른 ESG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익은 최고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과 주주가 적절한 수준에서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정책적으로도 등장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소비자, 투자자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1987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유엔 보고서에서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환경자원 계좌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너무 빨리 인출하고 있다. 이것이 현 세대에게는 이익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빚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빚을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미래 세대로부터 환경 자본을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미래 세대에게 이 부담을 더 많이 전달하지 않기 위해 기업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지금부터 윤리적 책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고요. 최종적 소비를 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옷을 구입하고 입을 때 나의 책임과 함께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고 생각하면 좋겠네요.